안녕하세요. 고졸검정고시 한국사 기초강의 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치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외의 부분, 교육이라던가 경제, 그 다음에 문화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교육기관은 크게 이제 서당, 향교하고 사부학당, 성균관 여기까지가 이제 국립 교육기관이고요. 서원은 이제 개인이 운영하던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서당은 지금의 초등 교육을 담당하던 곳이고, 향교는 지방에 설치한, 사부학당은 서울에 있었던 중등교육기관입니다. 성균관은 최고 교육기관으로 이제 서울에 하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서원 같은 경우는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는데 중종 때 주세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서원에서는 이제 공부도 하지만 유교나 아니면 성리학에서 좀 대단하신 그런 선생님들을 제사하는 그런 역할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선시대 과거제도인데, 과거제도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조선시대하고 고려시대의 과거제도는 좀 구분하셔야 할 것 같아서, 여기 이제 넣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문관, 무관, 기술관을 뽑는 이렇게 묶어서 문과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묵과, 잡과 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시험으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묵과의 경우는 속과와 대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과 같은 경우는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은 생원 혹은 진사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 1차 시험인 속과에 통과하게 되면은 성균관에서 공부를 해요. 성균관에서 공부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지면 이제 대과 시험을 보고, 대과 시험에서 이제 합격하게 되면 문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과 시험만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문관이 되는 건 문과 시험, 그 다음 기술관이 되는 건 잡과 시험입니다. 기술관은 지금 우리가 쪼그라고 생각하는 의사, 그 다음에 법률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을 뽑는 시험이 이제 잡과 시험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선의 조세제도인데, 세금을 내는 제도를 말해요. 근데 조선 초기에 세금 제도의 경우는 시험에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시대 후기에 조세제도를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세금을 내는 제도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토지, 그 다음에 토산물, 그러니까 특산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력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걷는데, 조선 후기에 토지에 따라서 세금을 내던 제도는 영정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정법은 토지 1결당 4두씩 이제 쌀을 걷게 해서 세금을 걷던 제도입니다. 다음 대동법은 토산물, 특산물, 원래 각 지역의 토산물, 특산물을 이제 세금으로 내던 건데 각종 문제들이 발생해요. 생선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썩어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돈을 많이 가진 자본가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우리가 세금 내줄게, 토산물 세금 내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과도하게 100원짜리 사과를 한 1,000원에, 10,000원에 이렇게 서민들에게 팔게 되면서 너무 큰 문제가 발생해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제도를 광해군 때 고치게 되는데, 이때 토산물 대신에 쌀로 이제 세금을 걷게 돼요. 그래서 쌀, 그 다음에 배, 옷감 말이에요. 그 다음 동전 등으로 이제 납부하게 했던 제도가 대동법입니다. 쌀의 경우는 1결당 12두씩 이제 쌀을 걷도록 했어요. 균역법은 이제 남자들에게 걷던 건데요. 1인당 한 사람의 한 필씩 이제 옷감을 배를 내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거는 결작이라고 해서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쌀을 좀 더 걷던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토지제도로는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조선시대 사회도 이제 빈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시대 귀족은 양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인데, 중인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에는 중류라고 부르던 사람들인데, 중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조선시대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중인하고 천민이에요.
조인 같은 경우는 기술관, 그 다음에 지방에서 일하는 하급 관리인 향리, 그 다음에 그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다음에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서얼들을 우리는 중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그 첩외저식으로 굉장히 조선시대에 차별을 많이 받았던 계층 중에 하나입니다. 천민 같은 경우는 노비가 시험에 많이 출제됐는데요. 노비의 경우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으로 그 일하고 말 잘 듣는 기계 취급 정도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 두 계층이 이제 많이 출제되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고려시대 일반 평민은 백정 농민이라고도 많이 불렀는데 조선시대에는 백정이 천민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점도 이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제도는 여기 전쟁의 혼란이라고 써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지난 시간에 이제 선조 때, 그 다음에 인조 때 있었던 임진왜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 뭐 이런 큰 사건들을 큰 전쟁을 말해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사회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웠고, 그 다음에 또 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도 없었고 뭐 그런 상황에서 뭐 토지문서, 노비문서 이런 것들이 다 불타버리면서 국가 재정이 궁핍해서 국가가 공명첩을 발급하게 됩니다. 공명첩은 이름 없는 임명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 없는 임명장을 돈을 받고 이제 국가가 팔아서 그걸로 이제 부족한 국가 재정을 메우려고 했었던 건데, 여기서 그러면 임명장을 줬으면 좀 큰 관직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게 되는데 일종의 명예직 같은 것들을 주었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조선시대 문화인데 전기 문화는 한 번 이제 2012년 이후에 한 번 출제가 되었는데 그 백자를 고르는 문제예요. 백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극에 보면은 주모 여기 술 좀 가져와 했을 때 그 가져오는 그 그릇에 담긴 이렇게 주둥이가 넓고 뭔가 미송리식 토기를 닮은 것 같은데 손잡이는 없어요. 이렇게 생긴 주둥이가 넓은 이런 그 하얀색의 그런 병을 이제 백자라고 많이 부르죠. 이게 뭐 선비의 기계, 뭐 이런 선비, 순박한 모습, 소박한 모습 닮았다고 해서 많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가 됐던 거는 조선 후기 문화인데 그린 사람을 알 수 없고 굉장히 뭐 강력한 믿음, 좋은 소식이 올 거다, 나쁜 액을 물리칠 거다 하면 그런 믿음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던 게 민화, 그리고 까치, 그다음 호랑이 이런 것들 많이 그렸어요. 그 다음 또 서당 교육이 확대되고 하면서 이제 일반 서민들도 문자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때 유행한 게 한글 소설인데요. 한글 소설 최초의 한글 소설 이제 대표적인 거 홍길동전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탈춤, 양반의 무능함, 그 다음에 위선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삼아서 그 탈을 쓰고 이제 뭐 장시나 아니면 광장에 모여서 그런 공연을 하던 것들을 말해요. 풍속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특히 정조 때 그 김홍도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정조가 백성들의 삶이 궁금했는데 이제 김홍도를 보내서 어떻게 사는지 좀 그려봐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림을 그려봐라 해가지고 많이 그림을 그린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뭐 씨름이라던가 뭐 서당도를 그린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다음 뭐 신윤복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풍속의 모습을 담은 풍속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한두 번 등장했었던 진경산수화인데 그 전에 이제 산수 그 경치를 그리는 그림은 그 초등학생들 아니면 유치원생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쯤에는 해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이쯤에는 산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때부터는 우리나라의 그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직접 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짜 경치를 보고 그린 자연 그림이다라는 거, 정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장 대표적입니다. 다음은 동학하고 서학인데요.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어쨌거나 서학 먼저 이제 보면은 서학은 서양에서 온 학문이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의 크리스트교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트교가 처음에는 이제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서 서양의 학문으로 소개가 되었다가 이게 점차 신앙으로 믿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인간평등, 그 다음 제사 거부 이 두 가지 때문에 국가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조선 정부에서는. 그래서 정조 때까지는 내버려 두었다가 그 순조 이후에 굉장히 대대적인 박해를 하게 됩니다. 동학은 서학에 반대하겠다. 서쪽에 반대는 동쪽이기 때문에 너네가 서쪽에서 왔냐? 우린 동쪽이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이름을 동학이라고 지었고, 경주 출신의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의 좋은 것들을 잘 섞어서 인간평등을 이제 내세웠던 그런 종교입니다. 동학을 언급한 이유는 다음 시간에 동학 농민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미리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조선의 교육기관입니다. 입학 자격은 생원, 진사. 1차 시험, 과거에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생원, 진사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었죠. 서울에 소재한 최고학부의 국립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 성균관. 2번입니다. 다음 대화와 관련된 조선의 세금 제도입니다. 이제부터 풍년, 흉년에 관계없이 토지세가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1결당 4두입니다. 1결당 4두씩 걷게 했던 그런 조선 후기에 그 세금 제도는 영정법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조선 후기의 세금 제도입니다. 특산물 대신에 쌀, 동전, 포하기도 하고 배하기도 해요. 옷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두어 드렸던 건 답은 2번 대동법. 대동법의 경우는 이제 땅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특산물을 거뒀던 거기 때문에 특산물 세를 거뒀던 거기 때문에 사실 특산물을 낸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 대동법은 시행하는데 100년이나 걸려요. 이유는 땅이 있는 지주들이 이제 너무 싫어했다고 해요. 답은 4번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 해당하는 제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군대에 가는 대신에 포를, 그러니까 옷감을 내던 제도를 말해요. 1년에 한 필만 내면 된다는 말 들었나? 부담이 반으로, 사실은 그 전에 2필을 걷었었거든요. 근데 이때 균역법이 시행되면서 한 필로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이 반으로, 2필에서 한 필로 줄었다라는 거. 5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조선의 신분입니다. 역관, 지금의 통역관을 말하고요. 의관, 의사예요. 기술관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관청의 서리, 지방의 향리 등이 포함되어 있는 조선시대의 그 신분은 바로 답은 3번 중인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중류라고 불리웠던 그런 계층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선 후기에 유행한 서민 문화를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민화. 누가 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좋은 기운이 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 다음 또 나쁜 그런 기운이 물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림을 그렸던 걸 말하고요. 탈춤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답은 1번이고, 한문은 이제 백성들의 삶과 거리가 있었죠. 그래서 한글 문학이 이때 발달하게 되는데 이제 한문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그다음 상감청자는 고려 때 유행한 그 도자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답은 1번. 오늘은 굉장히 짧죠. 처음엔 그냥 6강에 몰아볼까 했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제했고요. 이렇게 나누게 되었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